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인들, 설명하기도 증명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경험을 한 뒤에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아픈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게 싫어서 혼자 조용히 안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편님들 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느 날 그 지인이 다가와서 나 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도움을 청하든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만을 바라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다면 단편님들은 그 지인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취직한 뒤 입사 동기 중에요. 룸메이기도 하고 말도 잘 통해서 친구가 된 녀석이 있거든요. 이름이 사토시라고. 근데 그 녀석 불투명한 그런 유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회사 기숙사 화장실 문에요. 작고 불투명한 그냥 보기에도 싸구려 같은 그런 유리로 된 창이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토시가 그걸 볼 때마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러다가 위에 뭐라고 말을 한 건지 모르지만요. 사비로 한다면 괜찮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좋아하더니 결국엔 사비를 들여서 그 불투명한 유리를요. 아주 크리스탈처럼 맑은 유리창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땐 다른 직원들도 바꾼 유리가 훨씬 좋아 보이니까 사토시한테 잘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나중엔 소문이 난 거예요. 사토시가 회사 여기저기서 병적으로 불투명한 유리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다 회식날 2차에 가서 왜 그렇게까지 불투명한 유리를 싫어하냐고 물어봤어요. 사토시는 그때 술에 잔뜩 취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물어보니까 갑자기 입을 다물더니 짧게 안 듣는 편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더 궁금해지잖아요.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살살 사토시한테 얘기 좀 들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이냐면서. 입사 동기의 룸메의 절친 아니냐면서. 그랬더니 사토시가 슬쩍 제 얼굴을 봐요. 그러고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옛날엔 괴담록처럼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냐면서.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사연들 중에 병원에서 일하는 주인공 집에 한밤중에 환자 할머니가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인공 생각엔 할머니가 입원 중이라 찾아오는 건 무리일 텐데 할머니가 어떻게 오셨지 하는 이야기였다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있던 할머니는 돌아가신 거고 천국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는 말. 그거 자체는 별 이야기가 아닌데 재현 장면에서 나온 불투명한 유리가 있었대요. 그 유리 넘어 서 있던 할머니 귀신이 엄청 무서웠다고. 근데 사토시가 이쯤 얘기하니까 주변이 조용해요. 다른 사람들도 사토시 얘기를 다들 흥미롭게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얘기가 끝나니까 귀 기울이던 주변 사람들은 다들 에이 뭐냐고 겨우 그런 이야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었냐고 그러면서 사토시한테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토시가 아니라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라면서. 그 이후부터 불투명 유리가 신경 쓰이게 돼서 집에서도 할아버지 댁에서도 계속 의식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더니 그게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목욕탕 불투명 유리 넘어서도 응? 검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 하시는데도 절연 테이프를 목욕탕 유리에 붙여서 가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댁에서도 고집을 부려서 장지문 아래에 붙어있던 그 불투명한 유리를 죄다 갈아치웠다고 했고요. 할아버지는 사토시 고집에 교체해서 떼어낸 그 책받침만한 사이즈의 그 불투명한 유리를요 사토시한테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섭다라고 해보라고. 그래서 사토시도 할아버지 말에 용기를 내서 큰맘 먹고는 유리를 눈 가까이 대고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불투명한 유리 너머로 크고 작은 그림자들이 사토시랑 사토시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토시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만 유리를 떨어뜨려서 깨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때 사토시 말은 그것들은 유리 넘어 서 있는 게 아니라 유리 그 안에 있어서 유리를 바라보면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사토시가 말을 마치고 술잔을 비우니까 순간 주변이 싸늘해졌다가 함께 듣던 선배가 사토시한테 잘 지어낸 이야기라고 너 괴담에 재능이 있다면서 살짝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던지니까 그제야
자리엔 다시 또 웃음과 함께 술자리 분위기가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화장실이 급했지만 제가 먼저 해달라고 한 거니까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참고 있다가 사토시 얘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화장실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술집 화장실에 뭐 불투명한 유리로 된 작은 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토시 이야기, 그게 무슨 뜻인지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야기였나 봐요. 그때부터 불투명한 창 뒤로 뭔가가 있는 모습, 저한테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누군가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다른 거 큰 거 필요 없이 그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 그거 정말 큰 힘이 되죠. 힘든 경험을 하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겐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 진심으로 그 경험을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예요. 어떠세요? 누군가가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힘들게 말을 꺼낸다면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직원들처럼 야유를 보내실 건가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패님들, 만약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개처럼 짖어대며 개소리하는 거 말고요, 개처럼 진짜 멍멍하고 짖어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겠고, 뭐 장난이겠거니 하기도 하겠고, 어쨌거나 크게 해롭다고 생각할 분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몇 년 동안, 그것도 새벽에 그렇게 개처럼 짖는다면,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타님의 기묘한 경험나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어릴 적 새벽마다 길고양이가 울부짖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는데요. 하루는 물을 마시고 제 방으로 들어가다가 우연히 새엄마 방을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그 모습은 정말이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자세가 마치 고양이 같다고 할까요? 그때 제가 본 건 괴상한 자세로 앉아있는 새엄마 모습. 게다가 잠시 후엔 새엄마가 고양이처럼 울기 시작해요. 진짜 그냥 고양이 우는 소리랑 똑같더라고요. 평소에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깰 때 길고양이가 그러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그 울음소리의 정체가 새엄마였던 거죠. 눈은 빨갛게 충혈된 채로 창문 쪽을 보면서 고양이 자세를 하고 야옹야옹 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겐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 그때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그런 새엄마의 모습이 엄청 충격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무서운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런 새엄마를 관찰한다고 해야 하나?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새엄마를. 그리고 새엄마가 계속 한 방향만 쳐다보길래 그게 궁금해서 저도 창문 쪽을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창문 바깥쪽 바로 앞에요, 눈이 아름답게 빛나는 고양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그 고양이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러자마자 당황한 듯한 느낌?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잠깐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더니요, 어디로 뛰어내리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마치 지우개로 쓱쓱 지우듯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에 번쩍 정신이 드는 느낌. 그 전까지는 새엄마를 보고 그리고 생각하면서도 몽롱한 느낌이었거든요. 고양이가 사라지고 난 뒤에 드는 생각과 기억이 그래요. 그래서 황급히 불을 켜고 새엄마한테 달려가서 정신 차리라고 새엄마를 흔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에 서재에 계시던 아버지가 달려오셨는데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세요. 전 이해도 안 되고 너무 궁금해서요, 아버지께 새엄마가 왜 저러시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요, 새엄마가 예전에 차를 몰고 가다가 고양이를 치어 죽였는데 그 뒤에 새벽마다 저런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엄마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결혼 전에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용하다는 무당한테도 가보고 해볼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봤다는데 전혀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매일 저러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새벽에만 그러는 거니까 새엄마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생각난 김에 그 창문 쪽 고양이는 뭐냐고 물었더니요, 아버지는 그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아버지 제게 여기가 12층인데 어떻게 창밖에 고양이가 있을 수 있냐고, 네가 그냥 상상을 하다가 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제가 너무 과대 해석을 해서 그래서 헛게 보인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게 뭔가 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말처럼 아버지의 눈에는요, 그 빛나는 눈을 가진 고양이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뒤 두 분은 몇 년간 같이 살다가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두 분이 헤어지기 전까지 새엄마가 그러는 걸 전 계속 봐야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괴상한 자세로 웅크려서는 충혈된 눈을 하고 고양이 소리를 내는군요. 몇 년간 봐도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새엄마에게 고양이의 저주가 씌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 건지 모르지만요, 그 모습 진짜 볼 때마다 소름 돋았고 괴이했어요. 그런 상황이 적응이라는 게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친엄마가 그래도 적응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문득 새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아직도 가끔씩 새벽이 되면 고양이처럼 울부짖고 있을까? 그렇게 괴상한 자세로 앉아서 충혈된 눈을 하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길에서 길고양이를 보면 문득 새엄마 생각이 나요. 우연히 다시 보게 된다면 인사를 해야 할까 하는 별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고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새엄마는 절대로 해가 지면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광증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저한테 항상 미안해했던 것 같아요. 정말 새엄마는 고양이의 저주를 받은 건지 아니면 정신병이 있었던 건지 그게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요, 누구라도 그 광경을 직접 목도한다면 당황을 넘어선 공포를 느끼게 될 거라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아니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건 저희 집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는 거죠. 비타님의 공포 채팅방에 올라온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고양이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서 붉게 충혈된 눈을 하고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운다. 그것도 새벽에. 이거 이러면 가족들도 힘들지만 이웃은 문제죠. 제보자 가족들이 몇 년 동안 그걸 경험한 것처럼 이웃 주민들도 그걸 경험했을 텐데. 그건 그렇고 동물들과 관련된 사연들을 보면요, 뱀이나 고양이가 관련된 사연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닭 귀신, 소 귀신, 돼지 귀신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 억울하다면 얘들이 더 억울하고 사람 손에 죽기도 더 많이 죽으니까 사람을 향한 한이라면 얘들이 더 크고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작업 전에 검색을 해봐도 그렇다 할 이야기도 없고. 있나요? 제가 모르는 걸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피님들, 영혼 결혼식 아시죠?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 그런 타이틀로도 많이 돌아다녔고, 살아서 연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죽은 뒤에라도 서로 맺어준다.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지금은 규모가 있는 디자인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요, 여기 디자인 사무소 들어오기 바로 전에 학교에서 취업 추천을 해준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영정사진이나 결혼사진 가공을 하는 회사였는데 정식 직원은 아니고 알바로, 하는 일도 복잡할 게 없는 상당히 단순한 일이라서 말이죠. 장례식에 사용할 영정사진 같은 경우는 일반 스냅 사진에서 얼굴을 스캔하고 거기에 정장 사진을 입혀서 만든다든지, 결혼식 사진 같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뽀샵 작업을 하면 되는, 주로 이런 업무랑 그 외엔 그냥 소소한 업무, 이런 게 그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느 20대 젊은 남자의 장례 때였는데
사무실 한쪽에서 영정사진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60대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부모들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기묘한 의뢰를 하더라고요. 왜 기묘하게 생각을 했냐? 그 부모가 제게 의뢰한 건 말이죠. 고인이 된 아들의 결혼 사진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미혼인 채 병으로 죽은 아들이 너무 가엾다. 어떻게든 가짜라도 결혼식 올린 사진을 남기고 싶은데 만들어 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뭐 사실 그런 것들은 어려울 게 없거든요. 가능 여부야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사진이 쓸만한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회사의 정식 절차를 통해서 의뢰를 해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는 즉답을 피하고 정사원 선배에게 상담을 했어요. 선배는 제 말을 듣더니 그거 아마도 영혼 결혼식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동북지방에서는 결혼 전에 죽은 남자나 여자 같은 경우 가상으로 결혼식 올린 그림을 그린 뒤에 절이라든지 또는 신사에 공양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걸 무사칼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고인이 된 남자 부모들은 아들한테 그걸 해주고 싶은 모양인 것 같다고. 이미 없어진 풍습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는 곳이 있나 보다고.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그런 의뢰를 받아줄 턱이 있겠냐. 다만 네가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아주는 건 내가 모른 척 해줄게. 그래도 내 생각엔 거절하는 게 좋을 듯 하다만. 선배가 제게 한 말을 요약하면 이런 스토리인데, 전 잠옷 애처롭게 부탁을 해오던 그 고인 부친 모습이랑 장례 중에 계속 울고 있던 고인 그 모친 모습이 떠올라서 말이죠. 그 일을 맡기로 했어요. 고인이 성인식 때 전통의상 차림으로 찍은 사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고인 사진은 그 사진을 사용하기로 정한 뒤에 그 사진에 맞춰서 남자 부모에게도 전통의상 차림을 갖추게 한 뒤에 새로 사진을 찍고, 금빛 병풍 앞에 신랑 신부가 자리하고 그 양옆에 부모들이 서 있는 식으로 구도를 잡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신부였어요. 전 인터넷을 뒤져서 홀레보 그 신부 사진 하나를 가져온 뒤에 얼굴 같은 경우엔 손이 많이 가지만 눈, 코 하나하나 수정 작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가상 여성의 얼굴을 만들어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남자의 부모들은 꼭 이 사진으로 해달라면서 여자 사진 한 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신부의 얼굴은 무조건 그 여자 얼굴로 넣어달라고. 아주 필사적인 표정으로 말이죠. 사진이야 뭐 스캔해서 뽑아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 건 간단하고 일도 아닌데 오히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쉽게 풀리는 거죠. 그런데 계속 걸리는 게 전에 선배한테 들은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사카리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변의 참석자는 괜찮지만 고인의 신랑 혹은 신부가 될 그 대상을 아직 살아있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도 안 된다. 만약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저승에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데리러 온다.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동북에 있는 괴담면 일대에서는 그런 힘을 발현하는 신사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다. 라는 말. 전 그런 생각에 좀 머뭇거리면서 힘없는 소리로 물어봤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진 속 여성도 죽은 사람이고 생전에 아들하고 약혼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죽는 바람에 아들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라고. 양쪽 다 고인이고 저 세상에서는 이미 함께하고 있겠지만 정식으로 식을 올린 뒤에 고향에서 알려주면 기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부모들이 절절하게 계속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전 그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사실 좀 깔끔하지 않았어요. 기분이. 그런데 부모들이 앞에서 간절한 얼굴을 하고 계속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 여자 얼굴로 작업을 했네요. 사진이 완성되고 제일 마지막 작업으로 아들 이름하고 남자 부모에게 전해들은 여성의 이름을 같은 성씨로 바꾼 뒤에 사진에 기입해서 마무리를 했죠. 영혼 결혼식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제 나름 신경 써서 패널 작업까지 해서 전달을 했어요. 완성된 사진을 볼 땐 제가 봐도 만족스럽더라고요. 사진을 받은 부모들은 굉장히 기쁜 듯이 덕분에 이렇게 소중한 사진을 가지고 고향 괴담면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귀성한다고 한 곳이 전에 선배가 말한 그 괴담면이라 순간 좀 놀랐었는데 작업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라
그건 또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 2주 정도 지났나 싶어요. 지방신문에 실린 사고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피해자는 직사했는데 병원 앞에서 구급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점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났다는 그 병원, 거긴 지금까지 말한 남자의 사체를 운송해간 그 병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엔 피해 여성 사진은 실리지 않았었는데 신문에 나온 여자 이름이 제가 사진 속 신부에게 기입한 것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씁쓸한 생각이 든 사연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욕망으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맺어준, 그래서 비참한 결말, 정말 죽은 사람과 영혼 결혼식을 해서 그래서 전해지는 말처럼 저승에서 그녀를 데리고 간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